오랫동안 사람들은 나를 필리포 스칼파로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오늘 나는 완전한 내 이름을 되찾아 다시 불러본다. 필리포 스칼파로 데 니티스. 오늘 아침 해가 뜨고부터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부엌 창문 맞은편에 나는 서 있다. 나는 커피가 다 되기를 기다린다. 배가 아프다. 예상했던 일이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진한 커피를 준비했다. 나에겐 그런 게 필요할 것이다. 커피가 끓기 시작한 순간 다포디키노 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며 대기를 뒤흔들었다. 나는 건물들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바라본다. 거대하고 평평한 금속 복부. 나는 그 비행기가 저 아래에 사는 수백만 시민들 위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지만 천만에 비행기는 스스로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재빠르게 날아간다. 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끈다. 나는 물로 얼굴을 씻는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오늘은 그를 위한 날이다. 얼굴이나마 간신히 기억할 수 있는 내 아버지. 그 목소리는 이미 희미해졌다. 이따금 아버지의 표정들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아버지의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숱한 세월이 흐른 다음 그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 사실 내가 그를 인식하는 건 거울 속 나를 응시할 때뿐이다. 눈 생김새나 광대뼈 윤곽, 거기엔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가 죽지 않고 시간과 더불어 계속 늙어 갔더라면 지녔을 법한 그 얼굴을 볼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아버지를 품는다. 오늘 아침 해 뜰 무렵 나는 아버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어깨 위로 올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 그는 나를 믿는다. 모든 일은 오늘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일이다. 나는 아직 더운 김이 올라오는 커피를 천천히 마신다. 두려운 것은 없다. 나는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 밖에 두려워할 일이란 또 뭐가 있을까?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꾸는 악몽뿐. 밤이면 온 세상은 또다시 흡혈귀들의 외침과 단말마의 속삭임 천지가 된다. 나는 구역질 나는 유황 냄새를 맡는다. 영혼들의 숲이 나를 둘러싼다. 밤이면 나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제발 나를 집어삼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매달린다. 밤이면 나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버지를 부른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콧물을 훌쩍이며 울음을 터뜨린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악몽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런 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절대로 꿈이나 환영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곳에서 돌아왔다. 내 안에 있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들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더 이상 건물벽은 제트 엔진 소음에 진동하지 않았다. 하늘에는 길고 가느다란 수면끈 하나만 남았다. 오늘 아침 면도를 해서 얼굴을 말끔하게 하기로 마음먹긴 했지만 하지 않겠다. 나는 면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오늘 저녁을 위해 나는 최대한 어려 보이고 싶다. 그가 나를 알아본다면 그에게 그 얼굴을 돌려주리라. 세면대 안에 더러운 물이 흐른다. 노르스름한 물. 내 영광의 시간은 오늘 시작된다. 아버지와 함께 갈 것이다. 나는 복수를 준비했고 그 준비가 이제 끝났다. 오늘 저녁 피가 흐르리라. 좋다. 내 눈조차 허약한 내 육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나는 셔츠를 껴입는다. 나폴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이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건 노예, 즉 도시의 노동자들 뿐이다. 나는 이 시간을 잘 안다. 중앙역 주변을 배회하던 도시 불황아들이 어느새 자신들이 깔고 잠자던 상자들을 숨겨둘 장소를 물색하는 시간, 바로 지금이다. 나는 중심가로 갈 것이다. 내 얼굴을 조금도 내보이지 않겠다. 지난 2년 동안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나는 뒷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베르살리에라 식당. 파르테노페 거리는 텅 빌 것이다. 택시도 베스파도 사라질 것이다. 작은 배들은 산타루치아 항구에서 찰랑거릴 것이다. 해변도로의 대규모 호텔들은 장엄하게 잠든 코끼리처럼 적막해질 것이다. 저녁이 될 때까지 나는 그 어떤 기색도 드러내지 않고 하루를 보내겠다. 내가 만들어 마신 커피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커피를 잘 만든다. 저녁 7시에 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러운 물이 담긴 게스트웨어와 주방을 뒤로 하고 나는 커피 머신 앞에 선다. 내게 주어진 일은 오직 이것뿐. 나는 주문을 받지도 음식 접시를 나르지도 않는다. 손님들 대부분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 나는 커피를 만든다. 그렇지만 나는 나폴리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제 순전히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식당을 찾는 사람도 있다. 오늘 저녁 나는 홀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며 미소 지을 것이다. 나는 아파트 문을 닫는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자동차 열쇠뿐.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돌아왔다. 지옥과 세상 끝의 두려움을 나는 기억한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 영광의 시간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는 문을 닫는다. 날씨가 좋다. 비행기들은 계속해서 세콘딜리아노 지구의 건물 외벽을 흔들어댈 것이다. 그들은 이 건물 저 건물을 스치듯 훑으며 바다를 향해 이륙한다. 나는 다가올 저녁을 기다리며 베르살리에라 식당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가 오늘 식당에 왔으면 좋겠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복통은 이제 없다. 나는 빠르게 걷는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오늘은 바로 내 이름을 되찾아 그 전부를 다시 불러보는 날이다. 필리포 스칼파로 데 니티스. 태어날 것, 전적으로 특징 없고 하찮은 존재가 될 것. 그 어떤 표정이나 몸짓으로 나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을 것. 비정상적인 흥분도, 불안하게 땀 흘리는 것도 절대 금지. 이따금 난 모르게 그를 바라보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뚫어지게 응시할 수는 없다. 오늘 저녁 그가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는 괴종시계처럼 규칙적인 사람이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그는 이곳을 찾는다. 이따금 그와 함께 온 젊은 여자는 귀청이 멍멍해지도록 아무 생각 없이 깔깔거리거나 표정이 뚱한 여배우처럼 입을 꼭 다문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따금 혼자서 저녁을 먹어치우고 계산이 끝나면 젊은 여자들이 기다리는 호텔로 서둘러 떠나기도 한다. 오늘 저녁 그는 혼자다. 어딜 가든 자기 집처럼 행동하고 언제나처럼 종업원들의 재빠른 서비스와 정성을 당연시 여기는 일련의 순서를 밟으며 식당에 들어서는 그를 나는 보았다. 그는 외투를 받아드는 종업원에게 몸을 맡겼다. 그는 종업원이 의자를 권해줄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 낯빛이나 옷 매무새 혹은 행동거지로 봐서는 그 어떤 특별함을 찾을 수 없는데도 종업원들로부터 이토록 극진한 대접을 받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이 던지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순간을.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의 인내는 보상받았다. 나는 커피를 만들라는 사장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대하면서 한참 동안 부엌에 머물렀다. 길고 긴 시간이었다. 언제나 똑같은 접시를 닦고 있다는 느낌, 똑같은 설거지 기계에서 항상 똑같은 접시를 꺼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첫 테이블 손님들이 디저트를 먹을 무렵 홀에서 나를 부르는 사장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행주로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았다. 이제부터 오늘 저녁을 거머쥐어야 하는 사람,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일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곱씹으면서 나는 하얀 앞치마를 벗고 커피 머신 앞에 자리 잡았다. 8번 테이블에 두 미국인이 스파게티에 곁들일 카푸치노를 주문했다. 종업원은 어떤 신성모독이라도 당한 것처럼 혐오스럽게 얼굴을 구기며 내게 주문을 전달해 주었다. 나는 그를 충분히 관찰하기 위해 주문받은 것을 최대한 느리게 실행에 옮긴다. 온갖 대화가 뒤섞인 소음이 허공에 붕붕 떠올라 널찍한 유리홀 안에 울려 퍼진다. 뒤죽박죽 섞인 식사 소리가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홀의 남자 종업원들은 타일 바닥에 구두굽을 스치며 바쁘게 오고 간다. 분주한 표정으로 이를 악다물고 내 곁을 스치면서 간혹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주문을 던지고 간다. 7번 테이블에 커피 한 잔. 혹시 떨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내 손을 바라본다. 그러나 천만에 나의 육체는 고요하다. 확실히 안색은 평소보다 창백하지만 무엇이 걱정인가. 복통이 다시 그저 그렇게 아득한 통증처럼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맞아 결코 회복되지 않은 기억과도 같이 다시 찾아왔다. 사장이 내게 다가온다. 천천히. 18번 테이블 손님은 엔지니어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 그 엔지니어는 오래된 단골이다. 이제 막 식사를 마친 그가 내 재능에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한다. 나는 그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간다. 그가 내게 미소 짓는다. 그는 식사를 맛있게 잘했으며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셨으면 한다고. 하지만 카페인을 제거해 소독제 냄새 풍기는 커피가 아니라 진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오늘 밤 잠을 잘 자고 싶긴 하지만 카페인 없는 커피 맛에는 좀 채 익숙해질 수 없다고 내게 말한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가 내게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나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인다.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그는 그 사실을 잘 안다. 나는 커피 머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나는 커피의 제왕이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나 같은 가난뱅이가 감히 이런 직장을 넘볼 수 있었을까? 나폴리에 사는 그 누구도 내 앞에서 커피 만드는 솜씨를 뽐낼 수 없다. 이 재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첫 번째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 가리발도 스칼파로. 아버지에게 이 재능을 물려준 것은 아버지의 삼촌이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기분에 따라 다른 커피를 만드는 법을 안다.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딸기처럼 얼얼한 커피, 두통을 없애주는 부드럽고 고요한 커피, 자신을 향한 쾌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연한 커피, 더 이상 잠들지 않게 해주는 정력적이고 오래가는 커피, 기다리기 위한 커피, 스스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커피, 연금술사처럼 커피를 조제한다. 미각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몸이 인식하는 향신료를 나는 사용한다. 18번 테이블의 엔지니어는 오늘 밤 단잠을 이루고 내일 아침이면 머리에 묵직한 느낌 없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몇 주 전부터 식당 사장은 내 재능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기색이다. 그는 베르살리에라의 마법 커피라는 문구를 넣어 주문한 새 메뉴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문하십시오. 당신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사장은 가격을 올리는데 내 재능을 이용한 것이다. 머지않아 나는 이곳의 흥행거리가 될 테지.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그중 그 어떤 것도 빛을 보지를 못할 것이다. 오늘 저녁 나는 내 생의 마지막 커피를 만들 것이고 그 커피는 몇 시간 전부터 내가 노리는 그자 바로 토토 콜라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메뉴판이 완성될 무렵이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을 테니 사장에겐 오로지 나를 저주하며 새로 만든 메뉴판을 휴지통에 집어넣을 일만 남을 것이다.